열쇠 필요하신 분?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저희 옆에 섰어요. 저 앞으로 갈게요. 자, 조금만. 잠깐요. 저쪽 앞으로 갈게요. 아, 네. 여기 앞에가 한전 분이랑 박사님. 저희가 앞으로 다 해가지고 신분이 있어서. 신분이 있어서. 하나씩 드세요. 살이야? 9살 3학년. 그랬구나. 성남역에서 멀리 강남역에서 멀리서 왔구나. 굉장히 똑똑하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여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도 무더워지셨고 힘든데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있는 드론통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오늘 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순신 장군의 충정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번 6.3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첫째,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게 되면 자유파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당대표까지 했던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경험해온 국민의힘으로는 부정선거를 막아낼 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면 선거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투개표 참관인들을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 전쟁 막바지에 있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난 대선 직후인 2022 1월달 또 부정선거 2020년 1월달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부방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방대 대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부방대 참관인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4년 이상 여러 차례 선거에서 참관과 감시를 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당 참관인들은 이렇게 참관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증거들을 채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부방대 참관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거의 잡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방대 참관인들은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중복 투표를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철저한 참관과 감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도 더덕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대수하시는 분들, 밤새서 투표함 보관소를 지키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재료가 되니 사전투표는 하지 말라고 반드시 당일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마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당일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엄중한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자유우파의 표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 모두 당일 투표장에 나가서 2번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입니다. 둘째, 당일 투표 참관인들과 개표 참관인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표지까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지르려다가 막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참관이나 감시를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무도하게 체포해가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목소리가 커지면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방해한다면서 참관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또 참관인들이 수갑까지 채워져서 체포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고 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무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무도한 체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만 참관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개표 참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거의 대부분의 증거들이 개표 참관할 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개표 참관인들께서는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가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그동안 훈련받아온 부강대원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오늘 사퇴를 합니다. 우파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결집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도방대 참관인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방대원들을 위함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파의 표를 합쳐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퇴하고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부정선거 척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 역시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화에서는 권력자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거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는 그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 그 이유는 국민의힘으로는 부정선거 세력 또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반드시 온 국민과 함께 당일투표를 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직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선언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을 선언합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신당의 10대 방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척결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둘째, 우리가 꿈꾸던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셋째, 청년들과 함께 한다. 넷째, AI 반도체 로봇 신산업 등 미래를 지향한다. 다섯째,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여섯째, 통일을 준비한다. 일곱째,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사회를 만들어 간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부정선거 실책에 눈뜬 깨어난 청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부정선거나
반과 세력에 오염되지 않은 혁신적인 애국 청년들을 규합하고 경륜 있는 장년, 경륜 있는 노년 애국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반국가 세력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하고 부패 세력과 결탁해서 훔친 작물을 말아먹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 젊은 사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애국 세력이 이러한 난국을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신당 창당을 통해 단합된 힘으로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십시오.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반드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몇 분의 말씀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오랫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왔던 우리 민경 의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투쟁을 벌여온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갖고 저와 함께 싸워주셨던 황교안 후보님, 다음에 김문수 후보님,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지도자가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 아마 캠프에 계신 분들은 제가 김문수 캠프에 간 줄 알고, 김문수 캠프에 계신 분들은 제가 황교안 캠프에 간 줄 알고 계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사이에 그 단일화를 이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중심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후보님께서 큰 그 결심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총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꽃인 이 선거 기간은 후보들이 자기들이 갖는 마음속의 정치 철학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대통령님들은 많이 훌륭한 일들을 하셨네요. 총리님들, 당의 후보님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님, 총리님, 또 대통령 권한대행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 이 부정선거 척결 의지는 이분이 왜
대통령 후보에 나서셨는지, 지금까지의 일관된 행동의 그 마지막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일 모레 있을 선거에서 황교안을 찍으려고 했던 모든 표는, 보다 훨씬 더 많은 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큰 보탬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많은 세력들의 마음을 황교안 후보님께서 이제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당을 또 창당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오랜만에 주류 언론 많은 기자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이 부정선거는 어떤 좌우의, 이념의 좌우의 문제가 아닌 외세와 국제를 보는 만국의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써 오신 거고 오늘 이런 결단도 내리셨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참관인들을 보내는 거는 그동안 저의 말을 잘 들었던 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분들 저 참관인을 시켰고요. 그런 분들은 별로 열정이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이 부방대에서 훈련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적발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방대 훈련받은 참관인들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받아서 내일 모레 있을 본투표에 전부 다 투입하고 그 투표와 대표 참관인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 군수 운동대위원장 박준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제가 황교안 후보님 옆에서 말할 수 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최고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황교안 후보님 그리고 여기 있는 캠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성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아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황교안 후보님을 2번, 3번, 100번이라도 찍고 싶었습니다. 7명 후보 중에 가장 대통령다운 사람은 당연히 저는 황교안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가장 큰 저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단일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옆에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다시 바로잡고 당국과 세력과 맞서 싸우려면은 보수 우파가 다시 결집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나은 방안으로 후보님의 사퇴를 사전투표 끝나고 할 것을 제가 조언을 말씀드렸고, 어차피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절대로 불신하기 때문에 뽑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사전투표에서 참관인으로서, 부방대 참관인으로서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우파 결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이번에 사전투표 완전히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부정선거를 더더욱 증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본투표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사전선거에서 투표율이 100%가 넘어가는 지역이 발생되었고 본투표까지
마무리되면은 그런 지역은 우승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이번 대선은 완전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효를 완전히 이끌어내려면 이번 본투표에서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저는 황교안 후보님의 신당 창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언론사들 오셨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특정 후보 화이팅 했다고 경찰서 끌려갈 뻔하고 동호인들한테 붙잡혀서 간 거 언론사들 많이 와 계신데 혹시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하이스 가서 이틀만 했던 그거 보도하셨다면 저 화이팅 했다고 잡혀 끌려간 것도 확실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황교안 후보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 의원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교안 대선으로 공동 3대위원장인 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영 공동 3대위원장과 같이 저 역시 후보님에게 공동 3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쑥스럽고 제가 이런 과분한 자리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후보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OECD 국가 수반 중에 절반 이상이 30대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은 39살에 처음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앞에 나설 차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기를 받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좌우가 나눠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요소가 갈라졌습니다. 이때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 후보님께서는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함께 앞서고 또 경험이 있는 노년 장년층들이 함께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도 캠프에 오랜 기간 있지 않고 짧은 한 달, 두 달 정도 있었지만 저희 캠프에는 저처럼 젊은 청년들도 있었고 또 후보님도 계셨고 또 많은 경험이 많으신 박사님, 교수님, 다양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캠프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 학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족 같고 화기애애한 캠프였고 저 역시 정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자회견 사태 자리에서 좀 굉장히 아쉽고 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후보님이 신당 창당할 때 젊은이들과 함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 창당이 굉장히 의미있고 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황교안 후보님과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이틀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정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부정선거는 대부분의 언론사 앞에 계신 분들 다 음모론이라 치부하고 보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전투표 어떻습니까? 고양 사전투표에서 용인시의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험대원들이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식사도 참으면서 배수한 데이터가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더 어이없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선관위 데이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과학을 잘 아시고 통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교수님, 통계학자님들 이 데이터를 저희가 공개할 테니 꼭 분석해 주시고 논문으로도 실어주시고 국제적으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금 엄청난 사전투표 부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함께 개봉할 텐데 무조건 사전투표부터 개봉하고 그 다음 본투표 개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전투표 부정 막을 수 없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조차 부정에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oo big to read. 부정조차 이길 수 있게 모두 본투표 날 나와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자유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후보에서 파티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 이후에 소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사를 의뢰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해주거나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안 할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 염려가 됐거든요. 저는 단일화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단일화 안 하시길 바랬었는데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국가 세력들은 방에서 뭐라고 말하든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지 멋대로 갑니다. 지 멋대로 가요. 이 정상이 아닌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로 있든 또는 나오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저의 수색에 결의만 더 강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파 애국 시민들이 더 강하게 앞으로 투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탈당과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연락하거나 소통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결론은 상식 있는 자유민주 시민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시민들의 선임을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동안 상대편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보수우파를 책임지는 정당이 국민의 힘으로 이끌고 왔는데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강력한 정당의 재건이 적시기 필요한 현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창당을 선언하시길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님의 의지가 이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 아젠다, 그 얘기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7가지의 방향을 얘기했고요. 뭐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저는 그동안 행동하는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행동하는 장로들 모임, 행동하는 이걸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우파가 머리는 지혜로운데 손발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뭐 항의를 했다고 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그 직전에 정말 많은 적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해원 일이 뭐니 해가지고 많은 불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지나면 끝이에요.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국민이 잊어버리면 당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14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국회의원 1명, 그 다음에 변호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정이 생겼는데 불법이 저지러졌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법치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지금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제가 다 이루어갈 것이고 또 그걸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당에서 정말 정의로운 신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어려움들을 해결해내는 해결 정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황과 어쩌면 될까요? 아니 질문 안 하고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오! 지금은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자.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법으로 바꾸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만 하자. 우리가 다 사전 투표 안 하고 당일 투표만 하면 만약에 사전 투표하는 자들은 누군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첫째는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확한 팩트를 추적해야 됩니다. 어떤 불법이 있는가를 추적해야 됩니다. 둘째, 이런 불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 고발, 압박 집회 등을 통해서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압박 집회를 통해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노정이 선관위원장도 쫓아냈고요.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는 정말 다룰 수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런 부분들이 망가져간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법제화해야 됩니다. 법제화하는 거 여러분 국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면 쉽게 되지만 국민이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죠. 예. 그래도 저는 하면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꼭 그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 탄핵한다고 할 적에 국민들에게 제가 탄핵 반대 윤 대통령 석방 탄핵 반대 전화를 해달라 전화 한 통화 해달라 그랬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었죠. 내 기억이 오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06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지금 국회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법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누가 입법을 하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누가 입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입법하겠다고 소명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샤우팅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 지역 주민이 만약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싸우면 입법 못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도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10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5명, 10명이 가서 그걸 얘기해봐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줄리가 있다. 싸우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좀 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는데 이게 국민의 전파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전파가 잘 되더라고. 우리가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영어 하나만 아까 전에 드럼통이 있어요. 드럼통. 드럼통 만든 건 아까 여기 나왔다가 하거든요.
근데 젊은 분이 이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 효과가 있죠. 그 부정선거 들어오면 통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분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큰 힘을 낼 수가 있고, 다만 젊은 분들은 가끔 실수를 해요. 그 가끔 실수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길성세대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길성세대가 나서가지고 이러다 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해나가는 길 속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죠. 제일 부족한 게 아마 돈일 겁니다. 돈. 제주일 거예요. 아시죠? 네. 이런 방법들 속에 많은 걸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오래 뛰다 보면 벌써 방송이니까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그동안은 제안을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애국가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는 목이 쉬어서 지금 선창을 못하니까 누가 선창을 해요? 오케이. 애국가는 1절만 합시다. 오늘 400개 가졌었는데 날씨도 한국도 그러니까 1절만 그렇게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격스럽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새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올해 국정을 하고 또 뭐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권한대행도 하고 또 당대표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나라 살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정당들이 하지 못하는 또 잘못 가고 있는 그 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마친 뒤에 3분 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분들하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고 3분 뒤에 다시 여기서 제가 나타나서 드럼통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따지는요.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고 잠깐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새로운 길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고마워! 구독자! 그 박주현 변호사님 있는데. 잠깐 와서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 아침에 대표님 만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아들하고 산책을 하는데 저 포스트 7번 앞에서 아빠 나
한변 할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저 아까 좀 울었습니다. 네. 제가 이 황교안 대표님 후보님을 만나서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음으로 돕고 싶고 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많이 좌우되는데 이분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치를 그리고 함께 부정선거를 같이 척결하려는 그런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뜻이 맞다 보니까 저 미국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뭐 돈을 쓰거나 뭐 어떤 구걸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오늘 이순신 동상 앞에 있는 것은 왜가 침입을 했을 때 그때 12척의 배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어쩌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12척의 배와 이순신 장군이 바로 황교안 대표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다행히 그때 뭐 12척 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저 미국 친구들 요 앞에도 있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진실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있는데 선관위는 왜 그 사람을 고발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6월 3일 대선에서 이제 제가 저도 선대위원장인데 김문수 후보 지지하라고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시고 또 압도적인 당일 투표로 투표율 100%를 넘겨봅시다. 이미 사전투표에서도 100% 넘었는데 투표율 100%가 넘어가는 곳들이 수십 개 나왔을 때 과연 저 선관위가 무엇을 어떻게 또 변명을 하는지 평상기억종이 2탄 3탄을 한번 지켜보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덮친 이 부정선거 함께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황교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시대 정신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의 정의롭고 자유로운 이 생각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황교안 대통령 후보님과 함께 잘 싸우고 다음번에는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사라졌다가 3분 뒤에 오겠습니다. 네. 다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내리고 싶다. 이렇게 와서 내려서 나눠야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서 똑같아서